네, 2022년 SSM 다음 게임 테라리아를 진행해 주실 닥템님이십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드렸지만 한 번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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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행하게 될 카테고리, 네, 물로드를 잡는 카테고리고요. 물로드만을 잡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 보스들은 필수 보스가 아니면 모두 생략을 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드 모드 이전 보스 6마리 중에 또 4마리를 스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상대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네, 컨트롤이 얼마나 화려하게 빛나게 될지 또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소 규모만 이용해 가지고 벽지를 배치하려면 저런 식으로 네, 빈 공간을 창문으로 치우게 되거든요.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 발견하시 이렇게 파묻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웬만해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세 가지 종류의 랜덤한 아이템이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아이템 당첨으로는 병 안에 든 모래바람, 그러니까 샌드스톰이나 보틀이 되겠고요. 2단 점프 아이템인데 점프 높이가 굉장히 높죠. 가속도도 굉장히 높게 받게 되고요. 아, 파라오. 아, 갓개미 상징 파라오가 나왔네요. 네,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충당하고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을 사고 있죠. 네, 폭탄.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지. 돈 그리고 폭탄이야. 네, 지금 패더폴 포션을 이용해가지고 천천히 낙하하면서 다이너마이트로 네, 보석을 이용해서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은 보이는 족족 해주고 계십니다. 아, 지금 행운이 말발굽이 상자에서 떴네요. 말발굽을 끼게 되면 이제 낙하 데미지를 전혀 받지 않게 되죠. 네, 이제 낙사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패더폴, 네, 깃털 낙하의 물약이죠. 낙하 속도를 굉장히 크게 줄여주는 물약을 사용하고 계심으로써 후기 가속도를 이용해서 마치 나는 것 같은 고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이런 방식으로 하늘섬을 찾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네, 하늘섬에서 스타 퓨리가 나왔네요. 아, 쓸만한 무기입니다. 네, 폭발 토끼를 저 위치에 배치해놓으면 보스가 스폰 되자마자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아, 상당히 악랄한 함정이에요. 하, 시작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한 대에 얻어맞고 시작하는 스켈레트론. 느닷없이 다이너마이트를 배치하는데요. 아, 머리에 다이너마이트가 정통으로 막고 있어요. 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블럭은 이제 보호를 받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도 파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자를 배치한 블럭 위에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네, 그 위치에서 스켈레트론에게 아주 극딜을 퍼붓고 있는. 아, 누가 이런 전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만난 보스 스켈레트롤이 폭발물에 휘말려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였습니다. 아, 센즈 가면을 쓰셨네요. 아, 갓개미 상징 파라오를 벗나요? 네, 이제 다음 보스를 잡으러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비티 포션을 얻어가지고 반대쪽으로, 아까 탐사했던 방향 반대쪽으로 하늘섬을 탐사하고 계시네요. 속을 이용해서 가속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하늘에 뛰기 위해서 저런 과정을 시행해주고 계시고요. 아, 풍선이 나왔네요. 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보스를 잡기 위한 아레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레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이 워러 오브 플래시 보스의 체력이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롭게 하자면 200블록 정도의 블록 수가 필요하겠고요. 밤 시간에 밤이 가기 전에 빠르게 가이드를 배정시켜 줘가지고 네, 가이드를 언더월드로 안전하게 배송을 해주셨고요. 가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부숴가지고 용암으로 바로 빠뜨려도 되지만 아, 굳이 고통스럽게 집 안에다가 용암을 네, 워러 오브 플래시 하드모드 이전 프리 하드모드의 최종 보스가 소환이 되었습니다. 이 보스 역시 원래 지금의 스펙으로 잡는 보스는 아니죠. 체력이 채 200이 안되고 방어구도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아,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 다이너마이트 전략도 또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섬세한 거리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이템은 워리어 엠블렘이 떴네요. 네, 이코르를 파밍하면서 소울 오브 나이트 네, 소재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보스를 잡기 위해서 이제 보스 소환템을 만들기 위한 소재이죠. 타겟을 잡기 위한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계시죠. 이제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은 지형이 좋아요. 타겟자 같은 경우는 흔히 알려진
네,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잡을 것이기 때문에 파괴자가 딱 올라오지 못하는 높이에다가 네, 폐쇄형 아레나를 만들어주고요. 네, 본격적으로 디스트로이어 네, 파괴자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관절 마디로 된 지렁이형 보스인데 이제 몸에 데미지를 입으면 프로브를 소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클래식 난이도라 가지고 원래는 프로브가 튀어나와가지고 벽을 관통하면서 플레이어를 공격해야 되는데 네, 클래식 난이도라서 프로브의 체력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다 터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폭발물이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디스트로이어 처치 완료했습니다. 빠르게 전리품을 챙기고 다음 전투를 대비해야죠. 프로브는 소로 마이트 힘의 영혼과 네, 할로우드 바를 드랍하게 됩니다. 네, 할로우드 바를 이용해서 할로우 리피터를 제작하게 되고요. 활이죠. 정비를 한 다음에 다음 보스 트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쌍이 눈으로 되어 있죠. 두 마리 눈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름은 이제 레티나이저, 레이저로 쏜 레티나이저야 지옥불을 발사하는 스파즈마티즘으로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파즈마티즘 먼저 이 페이지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레나도 없이 지금 일반 지역에서 기본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잡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스파즈마티즘이 이 페이지로 돌입을 했습니다. 저 저주불이 또 커스트 임페로노죠. 저주불. 다음에 상당히 아픕니다. 최대한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플레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홀로 남은 레티나이저의 차례죠. 레티나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페이지에 발사하는 레이저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번거로우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명중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네, 간호소의 힐을 받으면서 쉽게 처치를 할 수 있는 보스가 되겠습니다. 네, 레티나이저 2페이지 돌입. 레이저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명중률도 비교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하지만 간호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또 오면 너도 치료받든가. 네, 그리고 네, 트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울 오브 사이트 시야의 영혼을 드랍을 하죠. 네, 빠르게 레인저 헬멧을 만들어주고요. 이제 레인저 데미지 버프를 받게 되죠. 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남은 시간 동안 스켈레트론 프라임 네, 기계 샌드죠. 네, 스켈레트론 프라임을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패턴을 피해주면서 머리에 데미지를 누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쓰고 있는 날개가 하드모드 날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액세서리 세팅을 보시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지금 스펙으로 잡는 보스가 절대 아니에요. 팔을 먼저 처리하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팔이 방해를 받지 않고 수월하게 머리를 처리할 수가 있지만 스피드런이잖아요. 기계 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마리 이상을 잡고 나면 일식이라는 이벤트가 낮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식이 발생하면 일식에서 딱히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없는데 그 일식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을 땐 침대에 누워가지고 시간을 빠르게 스킵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요. 몬스터의 방해도 상당히 격렬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모든 기계 보스를 하룻밤 사이에 처치해 주시는 기행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정글 탐사를 가기 전에 이제 플랜테라의 구근이 정글 잔디 위에서 랜덤하게 스폰이 되는데 플랜테라 구근이 스폰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운이 없으면 또 하루 종일 이전에 다른 테라리아 스피드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이 없으면 정말 하루 종일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파밍을 진행하시면서 침대로 빠르게 시간을 넘기시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 few moments later. 혹시 가로에 계신 유니콘 뿌리 플랜테라 벌브 나왔네요. 리저드 사원 근처에 바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플랜테라 도전하나요? 보답불을 설치를 해주고요. 플랜테라 도전합니다. 플랜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1페이지와 2페이지 패턴이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보스인데요. 1페이지에서는 플레이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독성 씨앗을 발설합니다. 투사체를 발설하는 패턴이고요. 너무 겹치지만 않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덩굴을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 덩굴과 경로가 겹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롭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시공 패턴도 또 많이 번거롭고요. 자, 이제 2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페이지에서는 이제 패턴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돌진 공격을 하게 되죠. 살짝 위험했어요. 이렇게 돌진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까 파놓은 수직불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플랜테라와 최대한 접촉하지 않으면서 원거리 공격으로 데미지를 누적시켜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플랜테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리자드 사원에 입장할 수 있는 리자드 키를 드랍을 해주었죠, 보스가. 자, 아까 사두었던 액추에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블럭을 비활성화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 블럭이 벽지로 변하면서 플레이어가 통과할 수가 있게 되죠. 플랜테를 잡은 이후부터 리자드 블럭의 액추에이팅이 가능해집니다. 플랜테 잡기 전에는 안 돼요. 스트리지메틀 레이스윙을 채집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마침 낮이기도 하고 플랜테라 국은 바로 근처에 골렘, 리자드 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골렘을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또 사원이 좁으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공중에다가 플랫폼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훅을 걸면서 공중 기동을 하면서 보스의 골렘을 상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2페이지 돌입했는데 2페이지에 들어가면 머리가 분리되면서 떠다니는 머리가 또 별도로 레이저를 발사를 하죠. 이렇게 리자드 사원이 보스인 골렘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컬티스트들이 스폰이 됐네요. 이제 바로 루나틱 컬티스트 보스전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루나틱 컬티스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스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보스인데요. 루나틱 컬티스트 광신도 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의 머리 위로 텔레포트를 하는 AI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광신도 전용의 함정을 파놓고 계시네요. 아까 광신도가 뭐라 그랬죠? 플레이어의 머리 위로 텔레포트하는 AI가 있다.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순식간에 체력이 4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패턴을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분신 패턴 같은 경우는 분신의 가면이 조금 더 멍청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충분히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으시죠. 이제 분신을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시죠. 패턴을 사용할 것 같으면 바로 텔레포트로 피하시고 아예 보통 반응 속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광신도가 마지막 발악 분신을 끝으로 처치가 되었습니다. 네뷸라 기둥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순위가 많이 낮죠. 가장 먼저 사용할 무기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마침 소성단 스타더스트 기둥이 스타더스트 빌라가 정글 근처에 있네요. 바로 스타더스트로 유서 깊은 편법이 하나 있죠. 스타셀을 이용하는 곳인데 스타셀 그러니까 별세포라는 몬스터가 죽을 때가 되면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분열한 개체가 다시 체력이 차가지고 큰 성체가 돼서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한 성체까지도 처치 판정이 뜹니다. 근데 이 모든 기둥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기둥에 베리어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몬스터를 100마리 이상 처치해야지 베리어가 벗겨지는 기믹을 가지고 있어서 스타더스트 셀을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베리어를 벗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분열한 셀이 다시 성체가 되어가지고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한 지금 저게 빨간색 레이저 같은 게 나가는 게 보이시나요? 저게 베리어 파괴 판정이거든요. 부활한 셀들도 저 처치 판정을 가져가지고 베리어를 파괴를 합니다. 베리어가 파괴가 되었고요. 이제 홀리에로를 장착을 해서 빠르게 파괴를 몬스터들을 치열하게 피해가면서 스타더스트 빌라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기 널리 있는 스타더스트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각 기둥이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스타더스트 드래곤 스태프 굉장히 좋은 무기죠. 볼텍스 기둥 이렇게 노히트로 볼텍스 이제 프래그먼트를 이용해가지고 최강의 활이죠. 판타즘을 제작을 해주고요. 솔라 플레어 기둥 같은 경우는 또 몬스터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판정이 나는 끝범위에서 몬스터들이 스폰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고 있네요. 솔라 기둥 같은 경우는 다소 편하게 자는 방법은 있어도 딱히 편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런 아레나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쉽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몬스터를 쫓아오고 계시네요. 이제 베리어가 전부 처리가 되었고요.
집중적으로 활을 쏴야죠. 네, 추가탄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화살이 타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솔라 기둥까지 공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블라 필라만 처치를 하고 나면 최종 보스인 물루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 네블라 이제 대각선으로 플랫폼을 쌓아가면서 몬스터의 스폰 범위를 제한을 하고 있네요. 네, 이제 왼쪽 아래에서만 몬스터가 최대한 스폰이 되도록 몰아주면서 한쪽으로 화살을 쏘는 것만으로 이제 다 처리가 되고 있어요. 네, 이제 베리어가 벗겨진 힘으로 네벨라 필라를 직접 공격해서 빠르게 기둥을 깨고 가세를 먹고 복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1분 있으면 최종 보스 물로드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전에 최대한 정비를 해야 돼요. 판타즘을 미리 쏘면서 이제 보스가 스폰이 되었을 때 화살을 맞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계시고요. 물로드 등장합니다. 아, 폭발틸 쉴드가 있으면 이거 굉장히 편하게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훅을 박아가지고 최대한 넉백이 되지 않게. 네. 엑스토리 스위칭도 있지 않고요. 지금 머리어 세팅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어 세팅으로 엑스토리 스위칭 해주시고 제이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심장이 드러났네요. 심장을 파괴하면 간호사 힐을 꾸준히 받으면서 심장의 데미지를 네, 타이머 종료. 네. 아, 닥템님 물로드론도 성공적으로 맞춰주셨습니다. 아, 2시간 19분. 야, 기존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RNG가 이렇게 엄청나게 랜덤 요소가 굉장히 많은 런을 성공적으로 맞춰주셨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또 이제 엔딩 크레딧이 끝나기 전에 미션을 수행해야죠. 네, 테라프리즈마 구하기. 아, 적당한 지형을 찾으신 것 같네요. 바로 도전합니다. 저 노란색 탄 하나하나가 모두 직사 판정이에요. 네, 패턴화를 시키셔가지고 굉장히 여유롭게 이 페이지를 지형이 울퉁불퉁했지만은 굉장히 여유롭게 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또 패턴이 훨씬 난해한데요. 이 부분까지도 모두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 아슬아슬하게 저것도 1프레임 차이로 모두 회피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경이롭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이렇게 나시가 빈 여제를 처치하면서 테라프리즈마까지 획득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리아의 매력이 뭔지 혹시라도 이제 스피드런에 의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테라리아 스피드런의 매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